브룩 엘리자베스 베이커는 19살의 소녀로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10년 동안의 수사 동안 경찰은 이 의문의 살인범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복잡한 사건은 마침내 다른 관련 사건 덕분에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10년 동안 처벌을 피해 숨어있던 그 살인범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바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야심찬 여학생 브룩 엘리자베스 베이커는 사고 당시 19살의 대학생으로 큰 열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꿈 많은 마음을 가진 이 소녀는 젊은 시절을 빈센스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은 인디애나주 미국의 한 조용하고 작은 마을입니다. 그녀는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매일 재정적 어려움과 싸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들은 브룩을 좌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동기부여해 더 밝은 미래를 꿈꾸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능한 기자가 되고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 학위를 받는 여성이 되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1996년 8월은 브룩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빈센스 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대학은 인디애나 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망 있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브룩에게 이것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서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인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빈센스 대학에서 브룩은 저널리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꿈에 그리던 직업을 위한 완벽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전문 분야를 공부하면서 그녀는 글쓰기 기술을 개발하고 주변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밝고 야심찬 성격으로 빠르게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브룩은 동료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으며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며 활기찬 대학 생활에 잘 어울렸습니다. 대학 초기에 한 남학생과 연애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룩은 자신의 저널리즘 경력에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생활에서 우선순위와 명확한 목표를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심오하고 가치 있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브룩은 생활 속 어려운 주제에 몰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문제가 많은 동호회 같은 학생단체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권력을 소유하고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성은 사람들 눈에 완전히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브룩은 열정적인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도전에 맞서 진실을 발견하고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동호회의 한 회원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은폐된 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발견한 후 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브룩의 몇몇 친구들이 이 단체의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보 제공을 거부했지만 그녀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하고 사건의 피해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동의했지만 나중에는 단체 회원들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철회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룩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그녀의 결단력과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은 브룩이 선택한 길을 계속 가도록 자극했습니다. 마침내 1997년 7월 많은 압박과 정신적 투쟁 끝에 브룩은 친구들과 함께 살던 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밖에 새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는데 이곳에서 그녀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정이 자신의 꿈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현장 1997년 9월 7일 일요일에 평화로운 아침, 작은 커뮤니티를 뒤흔든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친근하고 여동생을 돌보는 브룩 엘리자베스 베이커의 오빠는 그날에 브룩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곧 끔찍한 광경과 마주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용한 공간은 오직 욕실에서 흐르는 물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브룩의 이름을 부르지만 답이 없자 그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걱정이 증폭되면서 집 안으로 더 들어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브룩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벌거벗은 채 침실 침대 위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브룩이 잔인하게 공격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등에 11번의 칼에 찔린 상처와 가슴에 2번 그리고 많은 멍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것은 절망적인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룩은 자신의 거친 공격자에 맞서 싸우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집에 침입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이 살인자가 피해자를 단순히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 매우 친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아하니 이 사람은 브룩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살인 현장의 검시 과정을 통해 경찰은 또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욕조 안에 있는 수건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살인자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표백제 한 병과 빈 설거지 비누 2병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현장에서 증거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싱크대에서는 여러 개의 칼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휘어진 큰 칼도 있었으며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 칼이 범행 도구였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관들은 칼과 정액 샘플을 범죄 연구실로 보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의 전체 그림이 점차적으로 합쳐졌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조사를 통해 이 잔인한 사건의 범인을 곧 찾아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영원할 것 같던 침묵과 평화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집주인 그리고 그 원인은 브룩 엘리자베스 베이커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젊은 19세 여학생의 죽음은 마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공동체에 공포와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브룩의 죽음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자 이는 단지 충격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의심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브룩이 거주하던 집주인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공개된 후 매우 안타까운 상세한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브룩은 피를 많이 흘려 사망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전에 잔인한 행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통제를 받았으며 강간당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게 목졸림을 당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브룩의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 현장의 잔혹함은 대중이 범인의 동기와 정체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의 단서를 세심하게 분석하며 최선을 다해 일했고 결국 새로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만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을 고의로 지웠습니다. 남아있는 증거들은 그가 범죄 후 현장을 청소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브룩이 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 가설은 수사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룩의 오빠는 처음의 충격과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수사에 매우 중요한 정보원 중 하나가 되어 재판 과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브룩이 사망하기 전에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중 한 남학생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브룩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발견된 날 이전 밤에 함께 파티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조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또한 경찰에게 브룩이 혼자 일찍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파티 참석자들이 그날 밤의 사건들을 정확히 기억할 만큼 정신이 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관심의 초점은 빠르게 브룩의 집주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 브룩이 새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남성이었는데요. 집주인의 과거, 브룩 엘리자베스 베이커가 거주하고 있던 곳에 대한 관심이 수사관들과 커뮤니티에 의해 특별히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전에 다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가 밝혀진 후에는 그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브룩 엘리자베스 베이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브룩이 갓 샤워를 마친 직후 아무런 예고나 통보 없이 그녀의 아파트로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이 사건은 브룩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브룩의 죽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경우 그것은 해충 방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완전히 정상적이며 집의 위생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말에 따르면 부룩이나 다른 누구를 해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집주인은 중요한 타당성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무 증명서와 같은 기관의 동료들로부터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직후 이 사람들은 잡주인이 부룩이 살해되었다고 알려진 시간 동안 밤새도록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정확하다고 검증된다면 주택 소유자가 부룩의 죽음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새로운 수사 방향이 열리며 당국이 이 여학생의 죽음 원인을 찾고 명확히 하는데 더 복잡해졌습니다. 거의 2년 동안의 지치지 않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룩 엘리자베스 베이커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아직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답이 없는 사건.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발자국을 추적하며 범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특별한 수사 방향이 탐정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는 부룩에게 일방적인 애정을 숨기지 않은 한 학생을 조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부룩이 나중에 이 애정을 명백히 거절했지만 그는 여전히 부룩의 삶의 존재감을 유지하며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의심을 남겼습니다. 결국 당국은 그를 조사 대상 중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모두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공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DNA 샘플과 일치하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무죄가 입증됐고 결국 피의자 신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순간 그들에 대한 의심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수사는 더욱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단서를 찾아낸 것 같으면서도 범인을 추적하는 데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착 상태에 직면한 수사관들은 수사 방향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부룩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그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와 부룩의 그부에게 접근하고 인터뷰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각한 성폭행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사건은 학교에 영향력 있는 동호회 회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동호회는 부룩이 죽기 전에 많은 시간을 들여 조사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젊은 여학생 부룩 엘리자베스 베이커는 불의에 맞서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는 학생 사회에 많은 혼란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진실을 밝히려는 부룩에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뱅센 대학교의 영향력 있는 학생 단체인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부룩과 가까운 소식통이 경찰과 이야기를 나눈 후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들 멤버들로부터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불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행동으로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고의로 부룩의 집문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룩의 일상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신 부룩은 정직한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호회의 강한 반응이 경찰로 하여금 신문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DNA 검사를 요구하게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범인을 이끌어낼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내려졌습니다. 총 65명의 남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DNA 샘플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과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샘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건을 교착 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수사팀과 희생자의 가족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룩 엘리자베스 베이커의 사건은 거의 2해 동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작은 마을의 어두운 역사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정의를 찾기 위한 모든 희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사건이 다시 한번 부룩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새로운 실종 사건이 신고되면서 조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연히도 그것은 또 다른 여학생, 빈센스 대학에서 공부하는 다른 여학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리카 노먼이며 21세로 1999년 7월 5일에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에리카의 신비로운 실종은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99년 7월 5일 새벽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 빈센스 대학 커뮤니티에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학교는 약 2해 전 브룩 엘리자베스 베이커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목격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반복된 현장. 이번에는 비슷한 소식이 다시 한번 사람들을 불안과 걱정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같은 학교의 21세 여학생 에리카 노먼이었으며 그녀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가족들로부터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에리카의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시무시한 현장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피와 폭력이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벽에 묻은 피는 절망적인 투쟁을 묘사하는 무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욕조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 브룩 사건을 연상시키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욕실 내부에서 경찰은 락스 한 병과 의자 쿠션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서둘러 탈출한 뒤 남겨진 단서들임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이 그러한 상태의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에리카가 아파트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은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고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침입의 흔적이나 어떠한 싸움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현장이 브룩의 살인사건과 묘하게 닮았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의 반바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에리카가 겪은 마지막 싸움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들은 에리카가 사고 날짜 전날 밤에 바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에리카는 혼자가 아니라 브룩의 친구였던 브라이언 존스와 함께였는데요. 이것은 두 사건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신문을 받았을 때 브라이언 존스는 경찰과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에리카가 함께 바에 갔고 그 후 에리카의 아파트로 돌아가 영화를 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말에 따르면 에리카는 그가 떠난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확신했으며 그날 밤에 입었던 DNA 샘플과 옷을 제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심지어 경찰이 자신의 차와 집을 자유롭게 수색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두 건의 비극적인 사건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 보이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에리카 노먼의 실종에 대한 조사는 결국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남아있던 수수께끼들을 밝혀내고 불운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긴장된 조사 과정에서 에리카 노먼의 실종 사건은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두 사건 간의 기이한 연관성 때문이며 모든 단서가 예상치 못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리 해독. 브라이언은 브룩 엘리자베스 베이커와 에리카 두 사람의 오랜 친구로서 깨끗한 법적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사 결과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밝혀냈는데요. 검색과 테스트를 통해 얻은 모든 법의학적 증거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라이언이 에리카의 실종과 죽음에 연루된 사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경찰은 일주일간의 수색 끝에 일리노이주 옥수수밭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살인자로 기소된 브라이언을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조사 단계에서 경찰은 모든 의혹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브라이언의 DNA를 브룩의 살인 현장에서 회수한 DNA 샘플과 비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은 과거 경찰에 DNA 샘플을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그는 브룩이 사망한 직후 그 지역을 떠났고 1999년에 돌아왔습니다. 최종 테스트 결과 브라이언의 DNA와 현장의 DNA 샘플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기관 협조를 거부하게 됐습니다. 에리카의 살인 재판에서 브라이언은 사형을 면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에서 브룩 베이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되자 브라이언은 단호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브라이언이 여학생 브룩을 강간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했다는 결론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구현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두 희생자의 가족들은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습니다.